안녕하십니까, 문유프입니다. 자, 오늘의 세 번째 영상, 또 논스톱으로 점심 먹기 전에. 자, 오늘은 저희 사무실 과장님 한 분이 생일이랑 이거 끝나고 백숙 먹으러 갈 건데, 기분 좋게 마무리 영상 하나 찍고, 네, 이제 저 점심을 먹으러. 자, 앞서서 빌라 2건 설명드렸어요. 임대 투자에 대해서, 그 다음에, 재개발. 그러니까 재개발 설명은 이제 저도 너무 들쑥날쑥 막 신나서 설명을 드렸는데, 뭐 그만큼 이제 재개발이라는 게 좀 내용 자체는 좋고 투자할 이제 가치가 많으니까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린 거니까 좀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도 빌라예요. 세 번째도 빌라인데 어떤 거를 설명을 드려볼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거는 좀 걸러라. 이것도 필요하시죠? 이런 빌라에 대한 매물은 좀 걸르고 매수를 하셔라. 뭐 이 정도 설명을 드려볼까 하거든요. 이거는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저희 부동산 업자분들도 이제 좀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건축이니까. 이거는 뭐 부동산 사장님들도 건축 계열이니까 조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차피 처음 운영을 하시는 부동산 사장님 분들은 이거를 아예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그 다음에 신기하게 같은 내용이지만 여기는 탈이 안 나고 여기는 탈이 나. 그래서 이것도 아다르고 어다른 내용이에요. 저는 조심하시라고 설명만 드리는 건데, 어떤 내용이 주제가 딱 떨어졌을 때 여기는 괜찮은데 야 나는 문제 없는데 근데 여기는 문제가 있어. 그래서 뭐 아다르고 어다를 수는 있으니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차적인 거. 자, 지금은 현행법에 반지층 공사가 사라졌죠. 반지층 공사가 사라졌어요. 1층 이상으로 올릴 수는 있는데, 이제 하부층 반지층은 지금 현행 건축법상은 사라졌죠. 그래서 이제 반지하를 선호를 하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생각외로 많기는 하세요. 뭐 이제 금전적인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이제 반지층이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해요. 그래서 이제 연세 드신 분이시라든지 이제 어르신 분들,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제 승강기가 있는 건물들은 뭐 사실상 그거죠. 관리비 부담이 있으시니까 이제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 무릎이 안 좋으신 어르신들은 1층, 2층보다 사실 반지층을 사실 선호는 많이 하세요. 뭐 이런 내용이 있으시고, 그 다음에 꼭대기층. 꼭대기층이 5에 5층이 되실 수 있고 4에 4층이 되실 수 있는데, 꼭대기층도 가격이 실질적으로 같은 단지지만 싸죠. 꼭대기층도 쌀 수밖에 없어요. 자, 승강기가 있던 어떤 꼭대기층도 가격이 뭐 생각외로 저렴합니다. 근데 저렴한 거는 저렴한 이유가 있어요. 뭐 이것도 이제 뒤에 설명을 드릴 거고. 자, 우선 일반적으로 빌라라고 생각하시는 건물들은 예전에 연식이 돼 있던 거는 승강기가 1차적으로 없죠. 그래서 제가 4층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5층은 조금 높으니까 4에 4층 이제 매물을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내 위에 집이 없고 옥상이에요, 사실. 그러면 누수에 대한 위험이 있어요. 그죠? 누수에 대한 위험이 있어서 내 위에 어떤 집이 있으면, 우리 집 천장에서 물이 떨어진다 그러면 위에 층 집주인분이 다 배상이라든지 수리를 해주셔야 되는 내용이 있죠. 그래서 사실 안전해요. 근데 내 위에가 옥상이면 사실 부담스러워요. 자, 부담스러운 내용이 뭐냐면, 실질적으로 옥상이라는 건 공용 부분이거든요. 공용 부분에 그 빌라 단지 내에 같이 쓰셔야 되는 용도란 말이에요. 근데 아파트랑 다르게 빌라는 이제 사실적으로 동주민분들이 협조력이 아파트보다는 사실 미미해요. 이거는 뭐 좋게 잘 관리를 하시는 지역도 많기는 한데, 외동이라든지 외동짜리 빌라라든지 이제 단지가 한두 개짜리 동이라든지 연식이 조금 오래되거나 이제 조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거주하시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옥상에 대한 관리가 사실 안 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1차적으로 건물에 총 뭐 8분이 거주하시는 8세대짜리의 다세대 주택이다 그러면, 빌라라 그러면 8분이 공동으로 돈을 모아서
옥상 방수를 유지 관리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빌라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유지가 안 되는 빌라들은 꼭대기층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옥상 관리를 다 하세요. 이게 공용으로 걷어서 이걸 정리를 한다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꼭대기층도 또 문제가 생깁니다. 자, 제가 이제 반지층은 아까 이제 무릎이 안 좋으신 어르신분들이 이제 선호하신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부층은 또 나쁜 게 뭐냐면 잠겨요. 잠긴다는 게 뭐냐면 물이 역류할 때가 종종 있어요. 물이 역류할 때 기습적인 폭우에는 사실 감당이 안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정화조를 관리를 잘 못했을 때 단지층 아니면 지하층은 물이 역류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정화조가 막혔을 때 물이 새어나올 수 있는 첫 번째 구멍이 비공 1호, 비공 2호의 어떤 물구멍이에요. 여기에서 물이 올라온다 그러면 사실 반지층에 계신 분들은 난감하시죠. 근데 이거를 또 동대표분이 걷어서 아니면 동주민분들이 걷으셔서 공동으로 공사를 해주시면 상관이 없지만 또 반지층에 계신 분들도 어쩔 수 없이 나홀로 마무리를 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협조력이 아파트보다 사실 미미하니까. 그래서 우선은 꼭대기층은 누수를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하부층은 역류를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부층이 습하고 곰팡이가 끼고 이런 부분은 사실 1층이나 아니면 습기가 낮았을 때 건물 구조가 나쁘다든지 뭐 어쩔 수가 없이 다 비슷비슷해요. 생활하시는 분이 보일러 잘 떼주시고 환기 잘 하고 그 다음에 선풍기 그 다음에 에어컨 잘 떼시면 사실 반지층이라고 해도 습한감이 조금밖에 느껴지진 않을 정도로 좀 관리가 되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뭐 옥상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뜨겁기는 하지만 요즘에 에어컨이 원체 잘 나오니까 또 찬바람 또 한번 싹 돌면 이제 시원해지고 뭐 겨울철에 춥다고 해도 뭐 보일러만 사실 잘 뛰면 뭐 따뜻하죠. 그 대신 이제 뭐 항상 꼭대기층이랑 하부층은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는 뭐 어딜 가셔도 동일한 내용이시니까 좀 참고 부탁드리고 이게 뭐 반지층을 나쁘게 비유한다 이건 아닌데 인천도 몇 년 전에 기습적인 폭우가 한 방에 빵 터진 적이 있어요. 한 5년 전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때 이쪽 이제 인천의 부흥 오거리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있었던 신축 건물들도 3층, 5층까지 물이 역류했어요. 다 터졌어요. 이제 기습적인 폭우에는 못 견디니까. 근데 이제 반지층은 조금 더 위험하죠. 그런 일이 만약에 생긴다 그러면.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걱정을 하셔야 돼요. 뭐 때마침 장마철이라서 이제 또 설명드리는 건 또 괜찮네요. 자, 그리고 이제 피하셔야 될 빌라 유형 또 뭐 있을까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진짜로 개인적인 성격 이제 견해인데 드라이비트를 옥상이라든지 1층 하단 그 다음에 건물을 통째로 드라이비트를 쓴 건물은 조금 비키셨으면 좋겠어요. 드라이비트라고 네이버에 검색을 하시면 이제 나오실 거예요. 그 철사 같은 거를 꽈갖고 이제 뭐 이쁘게는 이제 외판은 나와요. 이쁘게도 나오고 단열 효과도 좋아요. 그래서 건물 외벽이라든지 디자인에서 많이 쓰시기는 하는데 이제 좀 튼튼하게 오래 유지가 돼야 될 부분, 옥상 외벽, 그 다음에 건물 바닥이랑 갈라지는 이 벽면, 건물 바닥이랑 이렇게 붙는 이제 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틈새가 벌어질 수 있는 공간에 드라이비트라는 재질이 있다 그러면 사실 균열이라든지 누수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게 누수가 생긴다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철사 꽈서 막 이렇게 꽈가지고 네모나게 만들어 놓은 건축 자재라서 구멍이 숭숭숭숭 있다는 얘기죠. 물이 한번 딱 타면 그냥 바닥으로 다 쏟아져요, 사실. 그래서 드라이비트는 조금 갈라지는 면, 부착되는 면에는 안 쓴 건물이 제 기준점에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또 건축하시는 사장님들은 저 욕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문제가 많은 게 드라이비트라는 재질이에요. 그래서 뭐 균열점에 있는 게 보수가 안 되시는 거는 아니에요. 나중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뭐 여기 부분 까가지고 시멘트 올리고 방수 페인트 칠하면 그만이기는 한데
그래도 매수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내 호실에 내 건물 층에 뭐가 있는지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조금 참고만 하시면 좋아요. 이제 뭐 건축 기술이 원체 좋아졌으니까 뭐 이런저런 것도 많이 쓰고 대리석을 붙이시는 것도 있는데, 대리석은 또 대리석만큼의 단점이 있고 드라이비트는 드라이비트만의 단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파벽이라고 하나? 이제 돌무늬 외벽이 있어요. 얼추 뭐 드라이비트랑 재질은 비슷한데 디자인은 이쁘라고 뭐 부착되는 이제 건축 마감이 있는데, 그것도 얼추 단점은 각각 있어요. 자, 그 대신 이제 지상면과 벽이 있을 때 여기가 드라이비트, 이거는 조금 건물을 좀 자제를 해주시면 좀 걸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그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법상 그 복층도 사실 편법이죠. 그리고 1.5룸도 사실 편법 기준에 가까운데 많이들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샤시 바깥쪽에 빗물 덮개, 렉산이라고 해요.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나오시는데, 이것도 사실은 부착하는 거는 불법이에요. 근데 대부분 많이 하시죠. 그리고 테라스, 야외 테라스, 옥상이 아닌 야외 나만의 공간 테라스에 대부분 이제 철제 스댕으로 많이 이렇게 공사를 하시죠. 덮개. 이게 방수 효과도 좋지만 사실적으로 베란다 확장형 아니면 내 방 쓸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진다고 해서 불법이기는 해요. 그래서 불법적인 거는 또 우리나라에서 기가 막히게 세금 추징을 하는데, 이제 철거하라 이렇게까지 너무 막 강압적으로 하지는 않거든요. 사실 뭐 원래는 테라스가 대피 시설이에요. 뭐 유관상 좋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용도는 대피 시설인데, 대피 시설을 이걸 막아버려. 그럼 내 스스로 대피 시설을 막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안 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쓰시는 분들도 많죠. 근데 이거를 많이 떠들기는 해요. 뉴스에서도 많이 떠들고 신문에서도 많이 떠들고, 뭐 공인중개사 그 협회에서 주기적으로 나오는 신문에 사고 유형이라고 해서 불법 건축물이라고 해서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뜯어버리면 그만이에요. 사실 불법 건축물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 뜯어버리면 그만이다. 근데 뜯는데 비용이 들어가니까 문제지, 사실 뭐 문제는 없어요. 뭐 그런 부분 갖다가 뭐 이걸 걸러라 이러는 거는 제가 보기에 사실 아니지 않을까. 이거는 이제 뭐 나중에 뭐 제가 다른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드릴 거지만, 이행 강제금이라는 게 부과가 돼요.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근데 아이고, 근데 그게 각각의 구마다 내용이 달라요. 각각의 각각의 구마다 내용이 달라요. 계속 부과, 아니면 한 번 부과, 아니면 한두 번 부과, 그리고 그냥 예시당초 부과 안 해. 뭐 이런 데도 있어서 이거는 내용이 달라서 뭐 불법 건축물이니까 거래하지 마세요 라고까지는 좀 그래요. 뜯어버리면 그만이다. 자, 그리고 또 걸러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없죠?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다 나쁘다라고 표현을 하면 실질적으로 꼬투리를 잡을 수 있으면 다 잡을 수는 있어요. 근데 뭐 무한정 이렇게 나쁘다 얘기는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주의를 하셔야 될 것만 몇 개 설명드린 것 같아요. 빌라 같은 경우에는 2층, 3층, 중간층이 사실 제일 비싸죠. 근데 비싼 만큼 비싼 가격을 이제 좀 가치를 해요. 나중에 팔 때도 제 가격을 받고 내가 거주하고 있는 중간에도 사실상 뭐 피해 없이 무난하게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상부층, 하부층보다는 가격이 중간층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격이 처음에 입주할 때 부담스럽다 해가지고 뭐 상부층, 하부층을 이제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하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중간층을 조금 무리하시더라도 중간층을 조금 권해드리고, 하부층, 상부층은 건물주분, 개개인이 조심스럽게 준비만 튼튼하게 하시면 예방은 언제든지 가능해요. 정화조 이제 수시로 검사해서 1년에 한 번씩 정화조 정리하시고, 옥상도 이제 담배꽁초라든지 낙엽으로 막힌 게 없는지 주기적으로 장마철 전에 확인하시고,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눈도 쌓이면은 조금 이은세에 녹아서 흘러내릴 수 있으니까 눈도 한번 다 오고 나서 한 번씩 쓸어주시고,
개개인이 준비하시면 문제는 없고요. 그 다음에 뭐 드라이비트라고 말씀드린 거는 사실 저는 당한 게 너무 많아서 드라이비트는 저는 질색팔색해요. 사실 그 재질 자체는. 근데 뭐 많이 쓰는 자재예요. 사실 많이 쓰는 자재라 뭐 이거를 제가 욕할 수는 없지만 이제 조심스럽게 시멘하고 드라이비트가 붙는 그런 부분이 많은 건물은 조금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공사가 되기는 해요. 말씀드린 대로 밀고 시멘 올리고 방수 페인트 입히면 문제는 없어요. 근데 한번 딱 당했을 때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뭐 많이 나왔다고 뉴스에서 떠들고 신문에 떠들고 이제 판례에 떠들었던 불법 건축물, 뭐 렉산, 그 다음에 이제 테라스에 뚜껑 덮은 거, 뭐 이런 거는 뜯으면 그만이다. 겁낼 필요는 없다. 자, 이제 빌라를 매수를 하셔야 될 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이거는 어차피 연세 드신 분들이라든지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실 연세가 있으셔서 이제 집을 몇 번 이사를 다녀보시고 실질적으로 매수를 해보셨던 분들도 계시고 주위 지인분들한테 들으셨던 내용도 많으셔서 대부분 연세가 드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다 아세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남자분들은 웬만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귀찮아서 못하는 거고. 근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거를 잘 모르시니까 우선은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영상도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것만 설명을 드린 것도 있고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유형이라서 말씀드린 거니까 필요한 부분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세 번째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